저는 10년 더 살면은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을 했죠. 아, 오래 사는 게 길이다. 네. 그게 돈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자산을 2배로 더 늘리니까. 아니, 10배. 10배? 네, 10년에 10배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3프로TV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됐던 강환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그가 월급을 쪼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장들의 23가지 전략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 시스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자, 빨리 가는 배를 만들죠. 증기선. 그다음에 터지는 걸 만드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장갑을 두른 철갑선을 만들고 그럼 이제 물 위에서는 이제 공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서 하자. 1859년에 이제 프랑스가 최초의 잠수함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프랑스가 최초는 또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뭘 할 때마다 영국한테 이제 밀리니까 이제 머리를 쥐어 짜는 거예요. 전공법이란 게 없는 친구들이네요. 그래서 1863년에 드디어 세계 최초의 기계식 잠수함을 이제 만듭니다. 플론저라는 이름의 잠수함을 만들어요. 네, 최준영 박사의 바다 이야기, 바다를 둘러싼 남자들의 사랑 이야기, 여자들의 투쟁 이야기. 왜 투쟁 있었어요? 사랑을 둘러싼 투쟁 이야기. 네, 오늘 정프로가 없습니다. 정프로는 재밌는 얘기 할 때만 빠지는 것 같아요. 불쌍해. 아닙니다. 이게 그 깐난쟁이를 포함해서 새 정프로. 아예 정프로 정말. 오늘 특별 휴가를 반강제적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네. 저도 애새 길렀잖아요. 네, 이미 다 그렇네요. 컸잖아요. 이프로님도 셋이죠. 거의 없어져 주는 게 좋을 이젠 다 걸? 컸지, 다 컸지 이제. 그러니까. 다 껐어요. 네. 고1, 중1? 고1, 중1. 네. 정프로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제일. 깐난쟁이도 있고. 그럼.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아직 없죠? 정프로가? 정프로 요번에 가죠. 이번에 가죠? 요번에 가죠. 진짜 힘들어.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10살 되기 전까지는 힘들죠. 예. 앞으로 중얼중얼. 자, 소개는 합시다. 네. 예. 자, 최준영 박사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자, 바다를 둘러싼 인생 이야기, 네. 세계 이야기 네.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이거 호구 아니야? 싶은 나라가 하나 있죠. 특히 바다 위에만 올라가면 호구로 전락하는. 예. 근데 끊임없이 와요. 꼭 우리 옛날에 로봇 만화 보면 악당들이 맨날 어디서 돈이 났는지 수많은 로봇을 만들어서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는 끊임없이 대부분 쥐어 터지는 것 같은데 항상 또 나와가지고 또 맞서 싸우다가 또 박살나고. 바다에서? 네. 또 호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자주 지는데 자주 등장하는. 이긴 기억이 별로 없는 나라. 유럽에서? 예. 근데 스페인은 무적 함대가 있었고, 무조건 네덜란드는 또 무적 함대 한번 깬 적도 있었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은 짱이고. 예. 독일은 바다에 맨날 쥐어 터지던 나라니까. 또 유보트로 또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패배의 경험들이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이 나라는 유독 잘 져요. 잘 지는. 예. 항상 영국을 빛내주는 특히 나라죠. 바다에서. 그렇죠. 바다에서. 어딜까? 뭐 아시잖아요. 영국을 빛내주는 나라. 그러면 프랑스죠. 뭐. 프랑스. 예.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역사에 보면은 뭐 트라팔가 해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져요. 그러게. 그러니까 예. 항상 조연을 맡는 것 같아요. 조연을 맡는 거죠. 악당 역을 맡아가지고 뭐 장렬히 전사. 뭐. 나름 비중은 있는데. 네, 나름대로 큰 비중은 있는데. 맞아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프랑스도 한 번 이겼어요. 몇 번 자잘한 건 이겼는데 결정적으로 인류 역사를 바꾸는 해전에서 승리는 한 번 했죠. 뭐였죠, 그게?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 해군을 격파를 해가지고 미국이 독립이 가능하도록 됐죠. 만약에 프랑스 해군이 그 당시에 이제 루이 16세 뭐 이럴 때 이제 보내지 않아가지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했으면
결국 워싱턴이 이끌던 독립군은 처절하게 패배했을 것이고. 그게 저 버지니아인가 뭐 그 동네에서 한 거 아니에요? 체사피크만에서 이제 벌어졌던 일이죠. 그래서 뭐 1781년 이제 9월달에 있었던 해전인데 이 프랑스군이 원래 프랑스군은 지금 카리브해 요쪽이 이제 주요 요충지였죠. 사탕수수도 있고 자기들 지킬 게 많으니까. 근데 이 프랑스군이 이 독립군을 도와가지고 해상으로 병력을 수송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크타운이라는 곳에 이제 그 요새를 포위하는 이런 작전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군이 이제 알짱알짱 거리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쟤네들이 본진을 비워놓고 카리브해를 싹 비워놓고 이걸 몽땅 몰고 오겠냐.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영국군은 19척 정도의 이제 전열함을 갖고 있었는데 프랑스군이 정말 그 카리브해 주변에 있던 데를 싹 비워놓고 24척을 끌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군이 이제 뭐 아주 전투를 격렬하게 해가지고 뭐 배가 다 침몰당했다 이런 건 아니고 19척 대 24척이면 우리가 만만치 않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밀려난 거죠. 그럼 밀려나면서 프랑스 해군이 이제 체사피크만을 중심으로 한 그 뉴욕 일원의 그 제해권을 이제 장악을 하고 마음 놓고 이제 병력을 바다를 통해서 빠르게 수송을 해가지고 이제 영국군이 있던 요크타운 요새를 이제 포위를 해서 결국 승리를 이끌었던 거죠. 만약에 프랑스 해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육로로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영국군이 하나씩 개별 격파해가지고 이겼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해군이 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은 미국을 독립시켜 준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 해군은 가끔 훈련을 같이 뭐 정례적으로 훈련을 같이 합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네. 되게 아웅다웅 앙숙일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통상형 이제 항모 캐터펄트라고 그러죠. 이제 비행기를 쫙 발진시켜 놨다가 이렇게 있다가 쭉 밀어가지고 발진시키잖아요. 보면은. 다른 나라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스키 점프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통상형 항모라고 그러는 이제 캐터펄트를 통해 가지고 전투기를 이함시키는 항공모함은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는 미국하고 프랑스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한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그 항공모함 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잖아. 이륙하는데 영국 항공모함은 이렇게 경사가 져서 쭉 해서 경사 지는 이유가 뭐야? 이 각도를 유지해야지. 그렇죠. 그만큼 이게 약간 좀 후진적이라는 거지. 근데 길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요? 거죠. 근데 미국하고 프랑스 거는 이게 수평이에요. 빡 간다고. 밑에 가다가 활주로에서 뜬다 이거죠, 그냥. 밑에 그 증기압으로 하는 강력한 이제 캐터펄트가 있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다 비행기를 올려놓고 쏘는 거죠. 그럼. 그럼 항공모함 활주로 위를 그냥 그 우리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처럼 활주로를 이용해서 그냥 뜨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못 떠요. 짧으니까. 짧으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스키 점프라고 이제 부르는데 스키 점프대처럼 그걸 타고 올라가는 방식이 올라가니까 있고. 장점은 뭐냐면은 설비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밀면 되니까. 간단하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 실을 수 있는 뭐 폭탄이나 연료의 한계가 이제 명확하다는 무거운 거죠. 건 못 무거운 건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라팔이 이제 미국의 그 항공모함에 착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호환성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한 번씩 서로 가끔씩 연습을 해가지고 또 오해도 다지고, 그 다음에 정말 급할 때는 서로가 이제 역할을 같이 하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에 한 대도 없을 때도 있어요. 뭐 어떨 때 보면 고장 나고, 뭐 정비하고 하는데 뭐가 스케줄이 안 맞았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프랑스 항공과 그 역할을 대신해줄 때도 가끔 있습니다. 빠터.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프랑스하고 미국은 되게 끈끈한 나라예요. 전통적으로는 앞에서는 아웅다웅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제 그렇죠. 되게 잘 지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들이고. 그래서 이 프랑스 해군은 영국 해군한테 이제 맨날 호구로 당하다 보니까 머리를 많이 씁니다. 안 되면 우리가 양으로 안 되면 이제 머리를 써서 이겨보자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데 해군에서 그럼 그때마다 영국이 잽싸게 따라잡던지 오히려 역전을 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이제 반복이 됩니다. 19세기 들어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프랑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야 완전히 이제 우리 털렸어 해군이. 근데 우리는 몇 척 없는 배 가지고 영국이랑 맞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신기술이 뭐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개발한 증기기관이라는 게 있네. 저거를 가지고 한번 배에다 실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더 빠르게 다닐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1840년부터 프랑스는 영국보다 빠르게 이제 증기기관, 플러스 스크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기존의 배들을 개조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전환이 빠른 거죠. 우리 투자할 때 뭐 얼마 없으면 잽싸게 팔기도 하고 잽싸게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프랑스는 본격적으로 이런 증기선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영국은 야, 저거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이를테면 프랑스 해군은 20척, 우리는 100척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돈을 훨씬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1850년이 되자 이제 그 프랑스 해군은 최초에 이제 증기기관 전열함인 이제 나폴레옹호를 이제 진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전열함 옆에 양쪽에 대포들이 쭉 늘어서 있는 그런 배들이랑 비슷해요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증기기관 스크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한 12노트 정도를 꾸준히 갈 수 있는 배니까 성능이 이제 아무래도 좋죠.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따라잡기가 이제 만만치 않은 배들이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뭐 따질 게 아니다. 쏟아 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영국하고 프랑스는 경제력이 상당히 이제 벌어져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 10년 만에 프랑스가 없는 돈을 털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증기기관 이제 그 함선을 한 10척, 예. 그다음에 기존 배를 한 28척 개조를 하니까 한 40척 정도를 이제 증기선을 새로 이제 군함으로 만들었는데 예. 프랑스는 새로 만든 게 18척, 그다음에 41척을 이제 개조했죠. 그럼 합해 보면은 거의 한 60척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프랑스가 바라던 이제 그 따라잡기는 실패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증기선에서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무장을 강화하자. 그럼 그 당시까지 우리 이 프로님은 종종 여기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 배에서 쏘는 대포에서 나가는 대포알은 말 그대로 알이죠. 그냥 돌멩이 또는 폭탄이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 안에. 대부분 그냥 쇳덩어리 또는 이제 깡통 조각 뭐 어떤 이런 이제 화약이 들어있지 않는 맞으면 아파라. 이제 맞으면 뭐 그렇게 그냥 물리력으로 타격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 운동 에너지로 때리는 거지 무슨 화학 에너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이제 조세 페크상이라는 장군이 육군 장군이에요. 육군 장군인데 지금 생각하는 그 딱 떨어지면 빵 터지는 이제 자결탄이라고 부르는 이 탄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제 위력이 훨씬 센 거죠. 근데 이 자결탄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냥 심지가 있는 거예요. 심지가. 예. 근데 그 전에도 이런 폭탄은 있었어요. 자 쏜다. 그럼 잽싸게에다 불을 딱 붙여놓고 발사하면은 나가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겠죠. 근데 이제 이거 붙이는 시간하고 뒤에서 쏘는 시간하고 안 맞으면 거기서도 터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이제 상당히 살 떨리는데 이 페크상 장군이 이제 만든 이 자결탄은 이제 안에 도화선은 있는데 따로 불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빵 하고 나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운동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불이 붙도록 하는 방식이니까 안전하게 이제 붙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럼 대포를 쏘면 그 나가면서 불이 붙어서 날아가는 동안 심지가 타가지고 그럼 똥 저게 배 딱 도착하면 그렇죠. 여기서 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대충 거리를 맞춰서 잘라놓을 수도 있어요. 심지를. 이야. 이 정도 심지 길이면은 저 정도 거리야라고 잘라놓고 집어넣어서 이제 가판이 떨어졌을 때 바로 터지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824년에 이제 페크상 장군이 처음으로 이제 이 포탄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쇳덩어리 포탄을 쏘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배를 뭐 그냥 걸레짝을 만들어 놓는 거죠. 불도 나고. 그렇죠. 불도 나고. 그래서 프랑스가 그 증기기관보다 사실 더 먼저 1825년부터 이제 이런 포탄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배에다 실어요. 배에다 실으니까 영국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거는 늦으면 우리 큰일 나겠다. 그렇지. 싶어가지고 바로 1826년부터 이제 따라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저 나라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1853년에 이제 시너프 해전이라는 게 이제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터키랑 이제 러시아가 벌인 해전인데 러시아 함대 6척이 이제 이 자결탄을 싣고 터키 항구를 급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배 정박해 있는 실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전함에다가 쏘니까 한 발 내지 두 발만 맞아도 터키의 전함이 그냥 막 터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 유럽의 모든 이제 나라들은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장난이 아니다. 정말 막기만 하면 그냥 한 방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수십 척의 배들은 뭐야? 그냥 움직이는 표적인가? 그러면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아도 안 터지게 만드는 게 사람들 또 방법이죠. 그래서 야, 왜 터지지? 그럼 당연히 나무니까. 그러면 나무보다 센 거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철. 그렇죠. 그래서 철갑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 배 위에다가 네. 이제 철을 대는 거, 장갑을 대는 철판을 거죠. 대서. 철판을 대는. 대포알이 날라와도 안 깨지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맞아서 터지더라도 나무 이제 터질 때 그렇지. 나무가 터지는 건 쉬워도 이 철판 뭐 한 3, 4cm 정도 되는 두께를 뚫고 가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 나무 또 나무는 탁 하면서 비산하잖아.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또 기존의 찔리고. 나무로 배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철갑을 두르고. 철갑을 철갑 두르는 거죠. 코팅으로. 우리나라 거북선이죠, 뭐.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거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다가 덮었는데. 이제 뚜껑을 덮었는데 이거는 배 옆쪽에다가 이제 덮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1859년에 이제 프랑스가 먼저 만듭니다. 역시 프랑스가 먼저 만들죠. 그래서 라 글루아라는 이름의 이제 배를 만드는데 최초의 철갑선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배에다가 철갑을 두르고 그다음에 증기 엔진, 그다음에 스크류를 단. 이제 점점 요즘 배랑 비슷해지는 거죠, 보면은. 증기 엔진이면 불 때요? 그렇죠. 안에서 보일러 떼는 거죠. 나무로? 예, 아니요, 석탄으로. 예, 근데 이제 돛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뭐 적당히 필요할 때는 하이브리드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속도는 한 13노트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포는 한 36문 정도 있으니까 이거 괜찮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6척을 이런 철갑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지만 이거는 웬만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쪽수로 밀려도 이길 수 있어. 목조 한 대랑은 충분히 네. 이제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이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야, 이거 만만한 놈이 아니네, 저거는. 우리도 따라 만들어야겠어. 근데 프랑스 애들은 보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전열함이라고 하는 이제 큼지막한 배에다가 네. 여기다가 이제 철갑을 두르니까 배가 큰 배에다가 철갑까지 두르니까 무겁죠.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래서 이 속도가 늦어지는 면이 있는 거죠. 전기기관에다가 돛까지 달아도 뭐 한 13노트 정도 나오니까 영국은 그러면 이 전열함이 아닌 그보다 작은 프릭싯이라는 배에다가 철갑선을 만들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1860년, 역시 1년 후죠. 1년 후에 이제 워리어라는 배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고 보니까 프랑스가 첫 번째 만들었던 라 글루아라는 함정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방어력도 좋고 모든 면에서 더 양호한 이제 이런 배가 나왔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철갑선 만드는 경쟁을 하니까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제 철갑선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1866년쯤 되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랑 이제 이탈리아랑 이제 리사라는 해전을 벌이는데 리사 해전이라는 걸 벌이는데 대포하로 쏴도 서로 뚫지를 못해요. 예, 철갑이 두꺼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 뭐가 등장하냐면은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들이받아서 배 밑전을 들이받아가지고 배 밑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면 철갑을 뚫는다. 그렇죠. 위에만 철갑이니까 예, 밑에 쪽은 나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쪽을 뚫으면 어차피 배는 가라앉으니까. 그럼 거기서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 폭탄을 물 밑으로 쏴가지고 저길 뚫어버리면 물이 셀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침몰하겠지. 그렇죠. 그게 어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뢰죠, 보면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에서 쳐가지고 뚫을 수가 없으면 그럼 밑을 뚫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어뢰를 만들기 전에 옛날서부터 바다 밑에서 가는 배 없을까? 라고 사람들을 고민하니까 이제 잠수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완전히 에스컬레이터예요. 자, 빨리 가는 배를 만들죠. 증기선. 그다음에 터지는 걸 만드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장갑을 두른 철갑선을 만들고 그럼 이제 물 위에서는 이제 공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서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1859년에 이제 프랑스가 최초의 잠수함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프랑스가 최초는 또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뭘 할 때마다 영국한테 밀리니까 이제 머리를 쥐어 짜는 거예요. 전공법이란 게 없는 친구들이네요. 그래서 1863년에 드디어 세계 최초의 기계식 잠수함을 이제 만듭니다. 플론저라는 이름의 잠수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저장시켜 놨다가 압축 공기를 가지고 이제 배를 추진시키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 4노트 속도로 한 5해리 한 9km 정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배예요, 보면은.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0년 가까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자동차 기존 회사들이 이제 전체 자동차 종합주가 지수에서 그 비중이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 지수의 절반까지 올라왔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판도가 바뀌는 시장 상황, 데이터 전쟁에 이은 AI 전쟁,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배 밑에까지 가면 거기다가 이제 어뢰를 뚫을 수 있는 이제 뭐 뾰족한 이제 뿔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뢰도 이제 갖추고 있었죠. 물 속으로 가는 이제. 근데 실전에서는 이 9km 정도 가는 사이에 네. 벌써 배들은 다 이제 딴 데로 이동을 해버리죠. 속도가 느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잠수함이? 예, 잠수함이. 어떡하지? 별로 쓸모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실전에서는 이런 배들이 만들어지고 운이 좋으면 위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별로 도움은 안 되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의외의 다른 곳에 도움을 줬죠.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SF 작가인 이제 줄 베른드가 이 잠수함을 보면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거죠. 야, 이 잠수함이 지금 보잘것없지만 우리 프랑스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제 잘한다면 바다 밑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전 세계를 휘어잡는 그런 잠수함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소설을 쓰죠. 해저 이말리. 해저 이말리.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줄 베른드가 오늘 난 잠수함에 대해서 쓸 거야. 문학에 활용됐구나. 그렇죠. 문학에 대해서 활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해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860년 이럴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여유가 있었던 거죠, 프랑스 해군이. 근데 1870년쯤 되니까 이제 프랑스 해군의 대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위기가 찾아오냐면 영국한테 지는 거는 다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 항상 젖잘싸 분위기로 이제 가다가 이 1870년에 맨날 이제 졸로 보던 장기판에 졸로 보던 이제 프로이센한테 이제 처절하게 깨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옛날 이제 나폴레옹이 맨날 이제 눌러놓던 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프랑스를 이제 격파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전쟁에 지면은 막대한 배상금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상금 지불은 뭐 금방 했지만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선가 예산을 깎아야 되잖아요. 쫙 보니까 야, 해군 너는 도대체 프로이센하고 싸우는데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여태까지 돈 잡아먹은 거 되게 많은데 예산 줄여? 그럼 뭐 했어? 별로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좀 줄여. 그러니까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예산도 줄어. 근데 거기 지금 장갑함 저거 만들어 놔봤는데 저거 가지고 영국 해군이랑 정말 싸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자신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장갑함을 치우면 그러면 어떡하지? 배는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해군에 이제 청년 장교들이 이제 들고 납니다. 맨날 그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평생 영국한테 지는 거다. 지금 작지만 강한 놈이 등장했다. 기술의 발전을 믿어라. 어뢰가 나왔지 않냐. 어뢰라는 거는 작은 배도 큰 배를 격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원래 배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것들은 대부분의 그 미사일이나 어뢰가 나오기 전까지 위에 있는 대포들끼리의 싸움은 항상 작은 배가 큰 배한테 져요. 왜요? 큰 배는 더 큰 대포를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큰 대포라는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사정거리가 더 길고 저 멀리서 리치 긴 권투 선수 같은 그런. 그렇죠. 거구나. 도저히 다가가기 전에 이미 꼬로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배가 작아. 우리 배는 뭐 12문밖에 없어. 근데 상대방은 70문이야. 그러면 도망가도 그거는 비겁한 게 아닌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체급이 안 맞는 놈들끼리 싸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위에 사령관을 욕하는 거죠. 체급이 맞는 놈끼리 게임을 매치를 붙여야지.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안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1870년을 전후해서 이제 어뢰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뢰는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 밑으로 지나가서 배를 직접 때리든지 아니면 배 밑에서 터져서 그 압력으로 이제 배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배 허리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한 발만 터져도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이제 청년 해군 장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큰 배 만든다고 돈 잡아먹고 그래도 맨날 안 된다고 끙끙거리를 할 필요 없이 자 빠르고 작은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어뢰종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 빠르고 작기 때문에 영국 애들이 큰 배 가지고 둔하게 움직여봐야 어뢰종 대포로 쏠 수 있겠어? 그렇죠. 다 피어나가. 그래서 돈도 별로 많이 안 들어. 어뢰종 만드는 데는. 말이 되는 것 같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야 그럼 어뢰종이 있으면 영국 해군이나 누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해안 근처에서 걔네들을 머릿수로 제압하면서 어뢰로 공격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영국 애들이 이제 그 상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은 빠르게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어뢰로 이제 쉽게 상대방 영국 배를 격침시키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보면. 들어보니까 돈이 없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침 이제 이 청년 학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던 제독이 1886년에 이제 해군 장관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큰 배 만들지 말고 어뢰종에 집중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0척 가까운 어뢰종을 이제 프랑스 해군이 보유를 합니다. 세계 최대의 이제 어뢰종 보유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뢰종이라는 건 어뢰를 어디쯤에서 쏴요? 어뢰는 물 속을 다니는 폭탄인 건가요? 그렇죠. 물 위에서 이렇게 쏘는 거죠. 아, 물 위에서 그냥 낮게. 물 위에서 쏘면은 물 속으로 다이빙하는 거죠. 전봉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쭉 가서 물 속에서. 네, 물 속에서 달리는 거죠. 어뢰를 쏘는 배. 예. 그래서 이제 작아요. 보통 이제 어뢰종이라고 그러면은 뭐 톤수로 따지면은 뭐 100톤급 미만, 아주 작은 배들, 뭐 커봐야 200톤급 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배를 함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200톤보다 크면 이제 함이라고 부르고 200톤보다 작으면 이제 정이라고 부릅니다. 함정 그러죠. 예, 함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200척 가까운 어뢰종을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프랑스 해군이 세계 최강 해군이 돼야 되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쓸모가 없어요. 왜? 파도가 높아지면 추정 자체가 안 돼요. 작아서? 작은 배니까. 그러니까 영국 해군들이 이제 큰 배를 가지고 이제 파도가 거센 이제 대서양 이런 지역들을 유유히 할 때 프랑스 해군은 공격하려고 해도 추랑조차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못 나간다. 본인들이 못 나가는 거죠. 뒤집어지지 큰 파도에는. 예. 근데 그 생각을 만들어 놓고 나서 꼭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나서 했어요. 정말 진짜. 거기다가 이제 프랑스도 여기저기 해외 식민지가 많은데 그 해외 식민지까지 보내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거친 바다를 지나가야 되니까. 아니 배가 파도에 약하면 어떡해. 그렇죠. 불쌍해. 그래서 뭐 그래도 그거는 괜찮지 않아? 뭐 그래도 우리가 상대방 바다에 이제 그 자연의 힘에 의해서 뒤집히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뭐 그래도 영국 해군이 우리를 때려잡지 못하잖아. 이렇게 위안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200척쯤 되니까 저거 만만치 않네. 때려잡을 무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무기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속사포를 만들어요. 위력은 좀 떨어져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나가는. 그러니까 어뢰종이 빠르게 움직여도 예전에는 한 발 쏘고 다시 장전하는 사이 또 움직이면 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발을 동시에 빠르게 쏠 수 있으니까 맞추기 훨씬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이 어뢰종을 쫓아내는 이제 구축함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구축하다가 올 때 구축함이 디스트로이어잖아요. 디스트로이어. 그러니까 구축이라는 게 그 몰아서 몰고 쫓아낼 축입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뢰종들을 저리 가. 이리 밀어가지고 쫓아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영국은 이 구축함이라는 그 전까지는 없던 작지만 빠르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이 배를 거기다가 속사포를 얹은 배를 82척이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뢰종보다 크죠. 그러니까 웬만한 큰 바다에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속사포를 갖추니까 뭐 대포 대 대포로 싸워서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요. 그러니까 어뢰종이 조준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프랑스 해군이 원래 생각했던 것들은 영국 해군은 배가 크고 속도가 느리니까 둔하니까 우리가 잽싸게 가서 맞추면 돼라고 했는데 계산이 다 이제 틀리게 된 거죠 보면은. 수학 못하네 얘네들. 그래서 결국 19세기 말 1880년, 1890년쯤 되면 영국을 따라잡기는커녕 이제 그때 신흥 이제 강국으로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했던 이태리 해군이 이제 프랑스 해군을 뒤따라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다시 이제 어뢰종을 다 갖다 버리고
다시 그 이제 큰 전함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을 이제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는 프랑스 해군의 이미지는 이제 20세기로 넘어가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러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절묘한 수를 내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공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절묘한 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애초에.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가는 게 맞지. 이게 뭔가 기기묘묘한 수로 저는 뭐 바둑은 잘 못 두지만 그래 뭐 하나씩 덧붙여가지고는 끝이 없어. 묘수 3번이면 뭐 그 바둑은 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면은 절묘해 막 하는데 그 절묘한 게 뭐 약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전념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항상 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프랑스 해군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한편으로는 되게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 가보면 이제 거대한 숲이 있습니다. 거대한 숲이 있고 나무가 막 한 100m씩 되는 나무들이 막 쭉쭉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숲을 만든 이유도 사실 해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배 만드는 데 쓸 나무 쓰려고? 배 만들 때 써야 되는데 그 영국 해군은 당시에 이제 뭐 북미나 아니면 스웨덴 이런 데서 갖고 오는 정말 큰 100년 묵은 나무를 쓰다 보니까 이 마스트가 이제 통으로 딱 돼 있는 거죠. 근데 프랑스에는 그런 큰 나무가 없으니까 이 여러 개를 쭉 덧대야 되겠죠. 덧대서 맞추다 보니까 부러지겠지. 같은 바람을 맞아서 싸우다 보면 못 버티지. 못 버티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마스트가 부러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엔진이 고장난 거니까. 그러니까 신지 많은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정부가. 영국 해군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마스트, 돛대를 세울 수 있는 숲을 찾아와. 만들어라. 그래서 결국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범선의 시대는 끝나고 이미 이제 철선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프랑스 보면 운도 되게 나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하고 나면 그거 없어지고.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프랑스 해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항모와 그래도 같이 호환이 되는 이런 이제 항공모함을 만들었지만 한 척 만들고 두 번째 배를 만들지를 못해서 지금 한 척만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래서 항상 이제 보면 프랑스 해군은 약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좀 안쓰럽다 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20세기 들어와서도 21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프랑스 해군은 그 기기묘묘한 배들을 잘 만듭니다. 이를테면 스텔스 함정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배도 처음 만든 나라가 프랑스예요. 라파이트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분명히 군함인데 눈으로는 보여요. 근데 레이더로 보면 어선보다 작게 보여가지고 저거 되게 좋다 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에 팔아먹었죠. 팔아먹기는 했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언제나 새로운 기술에는 적응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큰 도움을. 프랑스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죠. 그런가요? 자동차도 보면 프랑스제 자동차들 뭔가 묘한 감성이 있죠. 푸조, 뭐 시트로엥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최근에 보면 뭐 문짝 나무로 돼 있는 것 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승차감, 엔진 이런 뭐 그런 거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와이퍼의 작동 방식이 예를 들면 우리 와이퍼는 이렇게 다니잖아. 이게 하나가 이렇게 걔네들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근데 되게 신기해. 와이퍼야 저희 뭐 벤츠는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로 이제 커버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친구도 머리 잘 썼다 싶은데도.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를 이제 절대 무시할 수는 없죠. 생각해 보면 우리 F1에서도 자체적인 엔진을 들고 나와서 아직까지 경주를 벌이는 회사 르노 여전히 F1에서 자기 엔진 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 뭐 제가 매일 타고 다니는 고속 열차도 기본적으로 프랑스 그렇죠. 모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첨단 기술과 앞서 나가는 뭔가 판단, 남들이 안 한 거를 먼저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시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말기가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부터 했어요. 옛날 우리 PC 통신 같은 이런 거를 세계 최초로 시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했는데 희한하게 그거를 가지고 뭔가 이제 큰 뜻을 이루는 데는 뭔가 한 끗 부족한. 뭘까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속열차 같은 경우도 프랑스가 유럽에서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죠. 일본 다음에 만들었는데 결국 지금 보면 이제 지멘스 독일제가 이제 더 유럽 전체에서 이제 많이 깔려 있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 보면 항상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뭔가 자기 맛에 좀 취해가지고 좀 일반화 대중화 시키는 데는 좀 부족한가?
하는 게 뭔가 만들어 놓고 네. 열심히 만들다가 휴가를 가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그래서 야 됐어 여기까지 하고 그냥 빨리 붙여. 그러고 난 근데 또 사실 우리 다 알다시피 그 LNG선 같은 경우에 멤브레인이라고. 그렇지. 지금도 거기다 계속 우리가 막대한 로열티를 막대한 로열티 그렇죠. 수십 년째 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원천 기술 같은 거는 또 그렇죠. 네, 그래 있는 거야. 엄청난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데 항상 역사적, 특히 이제 군사적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지. 이제 안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오래된 표현이 그게 자꾸 문제 항상. 예, 눈에 띄는 거죠. 그렇게 휴가를 길게 갔다 오니 얼마나 창의성이 반짝반짝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빛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지 뭐. 열심히 만들다가 휴가 가야 되니까 끝마무리 잘 안 하고 이제 또 가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걷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조세 부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우리 몇 년 전에 뭐 저 벨기에로 가고 뭐 그랬잖아요. 예, 노란조끼 사건도 이제 벌어지는 이유도 있는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데도 빈부격차가 제일 심해지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서 보면 프랑스고요. 거기도 또 가보면 그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죠. 네? 지단 이런 사람 다 저 모로코, 알제리 이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1960년대까지도 식민지 때문에 또 수많은 또 학살극을 또 벌이던 나라가 또 프랑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다면적인 모습들이 있는 이제 나라가 이제 프랑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 바다 이야기에서는 보면 항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습인 힘이 좀 좋은 이제 조연 정도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영국 해군이 넘버원, 네. 프랑스 해군은 가끔씩 뭐 2등. 그렇죠. 그래서 이 19세기까지는 명실상부한 넘버 2였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 새로운 넘버 2가 이제 부상을 하면서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뭐 유럽의 독일, 영국 다음에 넘버 2 독일? 그렇죠. 독일 배를 공부하러.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독일에 대해서 2부에서 잠시 쉬었다가 독일 배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네. 최준영 박사의 바다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